동아일보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동안 내수 여행객 수와 소비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를 모두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율부는 춘제 연휴 기간인 10일에서 17일 국내 여행객 수가 4억 7,40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늘었고 여행객들이 쓴 돈 또한 6,326억 8,7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17조 원으로 4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언론은 부동산 시장 부실과 증시 하락, 디플레이션 압력 등에 시달리는 경제에 모처럼 호재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려면 아직 멀었다는 반론도 상당합니다. 춘제 연휴 기간의 경제 호황 또한 고향 방문과 관광 등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해 은행의 대기업 대출 금리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경영에 작지 않은 부담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금리는 연 5.21%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 시 회사채 발행보다 은행 대출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기업 대출 수요가 늘어 대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기업의 대출도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4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9조 3,079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7%가량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상대적으로 가계와 중소기업보다 리스크가 덜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관련 대출 규모가 20-30% 늘어나 4.9%인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는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해 증시의 좀비 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등을 이유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70개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469일에 달합니다. 2009년 실질심사 제도 도입으로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이 주어지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면서 거래 정지 상황이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가 늘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증시에서 좀비 기업이 퇴출되지 않아 증시 활력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경제신문은 AI 시대가 열리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관련 시장은 내년까지 199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업계에선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경쟁 구도가 삼성 대 비삼성연합군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부문 각 사업부 에이스 직원 100여 명을 차출해서 HBM 원팀 태스크포스라는 별동대를 구성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 여기에 최첨단 패키징인 AVP 사업팀 등의 반도체 부문 조직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최고 성능의 HBM4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와 인텔 및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 협업해 HBM4를 양산할 예정인데요. 삼성과 SK연합군, 마이크론연합군 중 패퇴한 쪽은 시장의 마이너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일본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SK하이닉스의 자사 낸드 생산시설 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은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키옥시아가 SK하이닉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내놓은 당근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합병에 동의하면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낸드 플래시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투자한 키옥시아의 대규모 손실을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제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차후 제안을 받는다면 시장 경쟁력 유지와 투자 손실 축소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국내 70세 이상 고령층 넷 중 한 명은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는 155만 명, 고용률은 24.5%로 집계됐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층 4명 중 1명은 돈을 벌기 위해 주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가족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70대 이상 취업자 수는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고령화 추세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이들의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